오늘은 크리슈라 무리티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것도 잘 들어보세요. 보살님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관계와 고립. 요즘 이게 사회적인 이슈고 대두되는 문제죠. 그렇게 그 옛날에도 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던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게 더 많이 분열되고 서로 갈등을 겪으니까 전쟁은 평화로움은 없을 것 같지만 계속 끊임없이 전쟁하죠. 인류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화 있으면 다시 전쟁이고 전쟁 있으면 다시 평화고 그런 거지. 늘 평화를 맞이할 때는 평화가 그렇게 소중한지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평화가 소중한 줄 알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라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 시점에 처해 있는 거에 내가 만족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평화로울 때 전쟁을 갈구하게 되고 전쟁일 때 또 평화로움을 갈구하게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내가 평화로우면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자꾸 내한테 없는 걸 갈구하는 거야.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 따른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는 한은 이 동정상잔의 비극이나 나라와 나라 간의 이게 비극은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 스스로의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하고 지금 이 상태로 평화를 찾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수많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어난 역사책을 봐도 결국은 다 사람들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늘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여러분들이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전쟁이 늘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면에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바깥에 현상세계에 나타나는 전쟁을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안에 얼마나 내가 내면에 갈등을 겪고 있는가, 매일매일 전쟁을 누구와 치르고 있는가, 내 내면에 있는 남편과 치르고 있는가, 자식과 치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 대한 불만족에 대한 갈등을 치르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연일 지금 시위하고 지금 난리죠. 그건 전부 다 자기 내면의 일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자기 집에서 갈등을 안 겪고 강화문까지 나와서 갈등을 겪는다고 생각해봐요. 자기 내면의 일을.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들 이런 공부하시면서 진짜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와서 내 내면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내 내면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내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누군 돼, 누구는 안 돼. 왜 저래? 있잖아요, 보살님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남의 일이라고 보면 안 돼. 좌파다 우파다 가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좌파 우파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고립되지 않고 소통이 되는가. 그거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봐야 될 일은 그 안에서 얼마나 내가 소통하고 서로 관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거와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고립이에요. 내가 누군가 보기 싫어서 안 보지요. 그게 고립이에요. 그게 저항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이제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가면 다 표출이 돼. 그럼 그게 어디에서 처음에 일어났어? 자기 내면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각자 내면에서 일어나서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봐요. 그게 나가는 사람, 나가지 않고 자기 내면의 그러면 국민 전체가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러냐? 세계 전체가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난 어떤 나라는 좋아, 어떤 나라는 싫어. 딱 있잖아요. 그걸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진짜로 이젠 정말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그 사람은 그렇구나,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게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다 나한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그것이 나의 거울이거든요. 여러분이 거울이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사람 얼굴이 하나로 비치잖아요. 그죠? 거울이 하나인데 내가 보면 내 얼굴이 하나잖아요. 근데 그 거울을 쪼개봐요. 내 얼굴이 1000개, 10,000개가 벌어지죠.
그거예요. 천개 만개 벌어진 게 지금 그거예요. 근데 그게 내 얼굴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거울이 쪼개진 현상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거울을 한 번도 온전히 내 혼자 있는 걸 못 봤어. 그러니까 늘 그게 남의 일 같은 거예요. 반드시 현상에서 일어나는 거는 내 거울을 본다고 생각해요. 내 내면의 거울을 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내 내면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현상으로 드러내주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내면에도 이런 게 있구나. 아직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구나. 자기한테로 그 문제를 갖고 오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국가나 국민이나 개인도 고립해서는 살 수 없다. 이거는 너무 기정사실인데도 우린 계속 고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너무나 이거는 보편적인 얘기인데도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자기만 고립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만 잘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수천 년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자,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다고 생각하니까 참 문제인 거예요. 예. 뭐 그건 다 아는 얘기지 이러거든요. 진짜 자기 내면으로 들어와서 진짜 자기가 고립된 게 하나도 없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느 부분에 고립이 되어 있는가? 내가 싫은 거, 저항하는 거, 불쾌한 거, 그거 다 고립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말에 속으시면 안 돼. 이 고립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속아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럽게 사는 거는 고립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관계가 좋은데 왜 고통스러울까요? 그죠? 돈과 관계가 좋고 가족과 관계가 좋고 사회에 나가서 동료들과 관계가 좋은데 내가 왜 고립을 생각할까요? 그죠?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지금 여기에서는 계속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생활이라는 것은 경험이며 그것도 자타와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경험이다. 예. 생활은 그래서 경험이에요. 생활은 명사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경험해가는 과정이에요. 동사예요. 언제나 ing.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명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그래서 없습니다. 명사의 깨달음은 없어요. 깨달아 지금 가고 계속 깨달음 가고 진행 중이에요. 깨달음의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ing예요.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깨달음은 실제지 무엇이 고정돼서 나 깨달았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이 그렇게 있을 뿐이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깨달음에 여러분들이 고정돼 있잖아요. 그럼 그게 고립된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 깨달음 놀이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게임을 해봤으면 실질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그죠? 여러분들이 골프 게임을 했어요.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실질적으로 골프 그죠? 해봐야 되잖아. 경험해봐야 되잖아. 그걸 삶으로 구현해내야 되잖아요. 그거 하고 골프 게임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늘 게임으로 그냥 그치는 거야. 온 세상을, 삶을, 내 경험을 늘. 이거는 순간순간 살아내는 거예요. 순간순간. 깨달음도 순간순간 또 깨치고 또 깨치고 또 계속 깨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새겨도 평생 공부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예. 명사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우리는 삶은 명사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동사지. 예. 지금이 그래서 자꾸 실제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말은 왜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거짓이다. 근데 말을 토대로 내가 지금 살아내는 거 이것이 실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자, 생활은 관계이며 관계는 행위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결국은 이꼴 관계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활 따로, 관계 따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계가 결국은 여러분 삶을 좌지우지해요. 내 삶의 총체적인 게 관계예요. 우리는 자연과 관계하고 사람과 관계하고 물질과 관계하고 돈과 관계하고 인터넷과 관계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모든 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인연법이에요. 요즘은 이제 그걸 관계라고 하지만 부처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그래서 인연법을 깨친 거예요. 그 연기를 깨친 거야. 늘 인연 따라 그 지금 이렇게 그냥 일어날 뿐인 거예요. 어떤 주체가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날 뿐이야, 계속. 근데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으면 내가 괴로운 거야. 그 흐름 따라 계속 관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야. 새로우면 새로운 거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거대로, 좋은 거면 좋은 거대로 나는 받아들이면서 관계를 해 나가는 거야, 관계를.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유용하게, 유익하게, 모든 사람, 나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지. 네. 네, 이 공부는 어떤 것도 관계도 내가 중심으로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내가 표현해내면서 나도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한가, 그걸 구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 이 공부해서 내 혼자 편안하게 행복하게, 천만의 말씀.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이 공부는. 자, 관계는 행위다. 생활은 관계이다. 사물이나 인간이나 관념과의 접촉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다. 예. 그 표현해내는 게 지금 이게 실제인 거예요. 예. 이렇게 표현해내는 게. 그래서 여러분 보고도 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공부에 대한 표현을 해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표현이 안 된다. 그럼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관계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네, 우리는 다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잘 살아낸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결국은 끝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 끝에 남는 건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런 이해로부터 민첩한 유연성이나 적응성 또는 신속히 반응하는 능력이 자연히 생겨나게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유연성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적응성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하는 그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하고 관계를 해봐야 내가 어떤 데 모자르는구나, 내가 어떤 것이 결핍이 돼 있구나, 이런 걸 알아가면서 거기에 모자라는 걸 적응하고 또 관계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반응하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지 나 혼자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특히나 여러분들 요즘은 인터넷 보면은 개인 혼자서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인터넷이라는 게 없으면은 그런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를 하지, 가면 갈수록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그죠? 이런 데이터와 인터넷이라는 그런 데이터 기반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마치 자기가 혼자서 능력이 있어서 이걸 다 운영해내는 거라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 가족만, 우리나라만 잘 살아도 됐어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 세계적인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죠. 근데 어떻게 그 관계를 안 하고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현대에서 오히려 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요구해요. 옛날에는 부족국가, 시족국가라 진짜 보는 게 그게 다예요. 정보도 없고 그냥 먹고 사는 거 그 안에서만 한정지어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감이 떨어지면 세계에서 그죠? 어떤 기후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감 하나 먹는데, 내가 사과 하나 먹는데 세계적인 기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예. 이것을 다 관계하면서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쓰고 있는 게 다 세계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는데 내 혼자 살아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인식의 폭이 얼마나 좁은지를 자기가 인식하셔야 돼.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관계라는 것은 당신이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울입니다.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고 관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깨달은 공부는 고립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 알면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조용한 데로 찾아 들어가죠. 저는 끝까지 이 사회 속에서, 사바세계에서 이걸 구현해내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있는데 그게 내가 어디에 부딪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나중에 여러분 조용한데 들어가면 산속이 더 시끄럽다는 걸 알게 됩니다. 훨씬 더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 고요한 데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있는 한은 새소리, 그거 풀벌레 소리가 더 시끄럽습니다. 그죠? 그 한 번씩 촌에 가보면, 그죠? 개구리들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닭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어디가 조용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조용하지 않으면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용하면 시끌벅적한 시장에 있어도 조용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조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용한 것도 시끄럽습니다. 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관계가 없이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네.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난 것도 왜요? 부모와의 관계 없이는 내가 태어날 수도 없었어요. 이걸 아셨어요. 근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네. 나는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났으면서 내가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그럼 내 말하자면 흐르는 혈류를 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내 심장을 못 뛰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이해하려면 나는 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나 이꼬르 관계예요. 관계 이꼴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계를 벗어나서는 나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립돼서는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위에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 공부를 하면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해요. 왜? 나를 공부시켜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관계가 나를 공부시켜주는 매개체가 되거든요. 우리는 대개 그 관계 속에서, 즉, 그 거울 속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그대로의 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 속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이 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지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인지해야지만이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이쪽 방향을 틀어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있는 그대로를 못 본다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 어느 죄가 경중이 크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르고 지으면 고칠 기약이 없어요. 네. 근데 알고 지은 죄는 언젠가는 내가 양심에 끄달리고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조차도 모르면 그걸 고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남을 힘들게 하는지 자기는 모릅니다. 근데 상대방이 얘기하죠. 나 때문에 힘들다고. 예. 그럴 때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예. 무엇을 통해서 나 때문에 힘든지를. 그 사람 말. 그러면 진짜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를 나를 봐야 돼요. 우린 보통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지나 잘하지. 이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말이 여러분들이 진짜 곰곰이 여러분이 폐부를 찌를 정도로 아파야 돼요. 그래야 그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보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고약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죠. 예. 우리는 부자가 되면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오히려 고립돼서 혼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왜 옆에 사람이 없을까요? 그죠? 네. 우리는 결국은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돈이 해결해 주는 거는 정말로 일부예요. 네. 그 부자도 고독사하고 가난한 사람도 고독사예요. 네. 고약한 사람은 항상 고독사를 해요. 근데 조금 없고 조금 있어도 관계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옆에 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기 내면의 일이거든요. 만약에 누군가 봤을 때 고독사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 내면이 관계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은 고독사도 고독사가 아니에요. 네, 혼자 가도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고독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이 고독하잖아요. 혼자 있어도 자기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관계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도 늘 고독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네, 그 사람은 자기 속이 빈곤한 거예요. 자기 속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혼자 있어도 세상을 다 아우르고 사는 사람이 있죠. 늘 웃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런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관계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시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불쾌한 걱정이나 불안을 주게 될 때는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 관계를 포기해버립니다. 맞죠? 우리는 누군가가 나한테 불쾌하게 하거나 걱정을 안겨주거나 불안을 주게 될 때는 단칼에 잘라버려요.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포기해버려요. 그죠?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많은 혜택을 받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죠? 결국은 나를 불쾌하거나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감정을 드러낼 때는 가차없이 잘라버리죠. 옛날에는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의미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밥 먹듯이 하죠. 배은망덕은 빌비지 하죠. 네. 은혜를 저버리는 일은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쉽게 해요. 네. 옛날에 우리 클 때 어르신들이 저 배은망덕한 놈, 그거는 엄청난 큰 욕이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당연시돼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네.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하는 걸 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죠? 네.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50년, 우리나라 50년 만에 그냥 배은망덕이 그냥 당연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게 이게 사실은 슬픈 일이에요. 네. 사실을 회피한다는 것은 무지 속에서 사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를 직시하지 않는 것은 무지 속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서 무지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 지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난 모든 것을 회피하고 있다. 저 사람하고 관계가 불편해서 난 회피하고 있다. 저 사람하고 난 부딪히기 싫어서 안 봐 라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지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올바른 인간관계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랬을 땐 절대로 여러분들이 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올바른 인간관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몸속에 혈이 통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을 잘라낸 거랑 똑같아요. 근데 내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죠? 우선에는 별로 내한테 생명의 지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생활을 면밀히 조사해 보는 동시에 자타의 관계를 주시해 보면 그것은 타인에 대하여 저항이라는 장벽을 쌓는 과정이며 우리는 그 장벽 너머로 다른 것들을 관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벽을 소중하게 지키며 그 배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벽 가운데는 심리적인 벽, 물질적인 벽, 경제적인 벽, 민족적인 벽 등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장벽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죠? 38선만 장벽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국경의 그 장벽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안에 켜켜이 쌓여 있는 그 장벽을 보셔야 됩니다. 어느 곳에 내가 장벽을 치고 있는가. 네.
권력이나 지위에 대한 욕구, 그 자체가 다름 아닌 고립주의입니다. 권력이 고립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지면 좋다고 생각하죠. 모든 사람이 권력을 가지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있죠. 어떻게 보면 학문을 많이 하는 것도 권력이에요. 왜? 내가 그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학문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권력이 고립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한번 보세요. 예. 독재가 왜 나중에 망할까요? 고립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비일비재하게 나한테 약한 사람한테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죠? 남편도 나한테 약하다 싶으면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자식도 나보단 약하다 싶으면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야. 그거 자체가 권력을 쓰고 있는 한은 나는 항상 관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고립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고립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까지 비하가나 하겠지만 잘 자세히 여러분들 한번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진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참으로 착하고 친절한 인간은 권력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권력의식이 없는 사람과 권력의식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잘 살고 권력 있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꺼려하지. 잘 살고 권력의식이 없고 친절한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 부자를, 내가 잘 사는 것을, 내 부를 권력으로 남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늘 있겠죠. 근데 그 권력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은 권력이 떨어지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내가 큰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위에 뭐 이사나 이렇게 내가 명분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직업을 관뒀을 때, 그 직위를 관뒀을 때 옆에 사람이 얼마나 있던가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압니다. 이건 모든 일들이 우리 옆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 옆에. 바로 내 앞에서 늘 보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은 그 사람 일이고 내 일이 아니라고 보면 이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나한테는 작게나마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적인 정신에 의해서 자타를 분리하는 고립의 벽을 우리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이다, 애국주의다,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이것도 범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 그걸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모든 우주가 한 가족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과 국가를 하나로 합쳐버린 결과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벽을 쌓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고립을 하게 되는 거야. 하여튼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구분 짓잖아요. 구분을 지으면 그건 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대수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 받아들이라. 우리가 자신을 자기보다 위대한 무엇인가와 동일화하지 않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직위를, 자기와 부자를, 자기와 재산을, 이런 거를 동일화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관계를 잘하는 것이고, 또 내가 나 자신으로 오로지 살아내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과 동일시할 때는 여러분은 고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둔하고 박약함으로 당신은 자기보다 위대한 것과 동일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부를 자기와 동일화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약하다는 걸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위대한 것과 나를 동일시를 시켜요. 당신 자신을 위대한 것과 동일화하려는 욕망은 권력을 추구하는 욕망과 같은 것입니다. 자타의 관계는 자기 발견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예.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욕망은 권력을 추구하는 동일화하려는 욕망은 권력을 추구하는 욕망과 같은 것입니다. 네. 자타의 관계는 자기 발견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발명을 하는 이제 시대가 아니고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발견. 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을 얼마나 다른 시선으로 보느냐. 똑같은 사물을 나를 기준으로 어떻게 보느냐. 그걸 발견을 할 때,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할 때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한 자기를 발견할 때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진짜 발견했을 때 나는 무한한 사랑과 숭배의 감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경배하게 돼 있어요. 네. 이 관계에서는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면 내 옆에 있는 타인들에게 그냥 숭고한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 있고 신이 모든 인간 존재 속에 존재한다는 깨달음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숭고하게 보고 경배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모든 사람 각자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성이, 불성이,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종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존재할 때 우리는 그걸 그 사람한테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한테는 모든 사람한테는 불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치든 깨치지 않든 모든 사람이 각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게 기도와 명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명상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 기도 자체가 사실은 명상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지금 살고 있는 거, 밥 먹고 의식주 해결하는 거, 생활하는 게 그게 기도 자체가 돼야 돼요. 그게 명상 자체가 돼야 돼요. 이것은 기도 따로 명상 따로 두시면 안 돼요. 이 공부를 하실 때.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면 처음 단계가 없고 마지막 단계가 없어요. 처음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이꼬로 명상이 돼야 돼요. 삶 이꼬로 명상이 돼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따로 두시면 안 돼요. 신에 대한 당신의 기도가 깊어짐에 따라 당신의 존재는 마침내 신에게로 완전히 흡수되어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삶 자체가 그래서 완전히 그 안에 흡수돼가지고 여러분 자체가 그냥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도 자체가 명상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다른 말이 이렇지만 그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명상밖에 없어요. 거기에 명상 안에는 여러분이 없어요. 그냥 명상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삶일 때는 온전히 여러분이 살아갈 때는 삶밖에 없는 거지 그게 여러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이 진정한 명상이다. 예. 진짜 명상은 여러분이 이 순간순간 이 자체가 돼 있을 때 그게 명상이에요. 예.
자,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끝없는 에너지의 흐름일 뿐, 같은 에너지의 형태, 모든 것이 하나의 의식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깨달음을 갖는 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과학일 뿐만 아니라 가장 차원 높은 종교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 있을 때는 끝없는 어떤 에너지의 흐름일 뿐이에요. 거기 안에는 내가 없어요. 네. 이게 가장 차원 높은 과학이고 차원 높은 종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하고는 다르죠. 네. 이렇게 각자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단 한순간이라도 모든 물체가 똑같은 신의 창조물이며 신의 표현임을 깨달으면서 명상하는 사람은 가장 차원 높은 종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런 말들이 여러분 가슴에 얼마나 파고들지 얘기를 하면서도 좀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집중력을 나누지 말고 한 가지에 집중하라. 이 핵심이 처음에 계속 이렇게 눈앞을 보라, 여기에 집중하라는 얘기는 다른 거와 집중력을 쓸 수 있는 집중력을 다른 거와 나누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에 올인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그래도 집중력이 없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없는 집중력까지 나눠버리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를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부족해요. 이 공부만 여러분이 집중을 해도 사실은 집중력이 미약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집중력을 나누지 말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 그게 어떻게 한 가지에 집중하느냐 하면 먹을 때는 먹기만 해요. 여러분은 먹을 때 온갖 생각을 다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서울 생각하고 부산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남의 일 생각하고 남의 험담하고 이러죠. 여러분이 먹을 때 온전히 못 먹어요. 잘 생각해봐요. 그럼 나는 얼마나 먹을 때 먹는 것만 생각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요.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에 여러분이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들을 때는 듣는 거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듣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할 말에 집중해요. 저 말이 끝나면 내가 할 말에 집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들어요. 네. 여러분이 청소할 때는 밖에 나갈 일 생각해요. 밖에 있을 때는 집에 들어와서 청소할 일을 생각해요. 이건 다 집중력이 분산된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집중하는가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거의 집중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네. 첫째 그거고요. 한 가지에 집중하라. 네. 두 번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라. 네. 그 결정에 남한테 전가시키지 말고 책임지지 말고 떠넘기지 말고 그 결정에 자기가 책임을 져보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어떤 장애가 있어도 거기에 책임 전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정에 책임을 자기가 져보라는 거예요. 네. 어떤 난간이 분명히 이거는 공부를 하다 보면 난간이 오게 돼 있거든. 벽이 오게 돼 있거든. 그것을 누구 탓을 하지 말라고. 네. 공부가 잘 안 되면 선생 탓을 하거나 도반 탓을 하거나 도량 탓을 하거나 그죠? 다 탓하죠. 네. 그걸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이 공부를 하려고 했다. 그럼 어떤 결정에도 자기가 그 결정에 오롯이 책임을 져요. 안 될 때는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자기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남 탓할 일이야. 특히나 이 공부는 남 탓할 일이 아니에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안 될 때는 자기한테 그 결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 결정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해라. 네. 먼저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듣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도 본인이 할 말이 있으면 그때 하는 거예요. 네. 잘 들어보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네. 우리가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또 말도 잘하고 또 남의 말을 들을 때도 잘 들어줘요. 그럼 여러분이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면 누군가가 내 말도 잘 들어줘요. 네. 여러분이 남의 말을 안 듣는데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줄 일은 만무해요. 네.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가족들한테 내 말을 안 들어요.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또 아내가 내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만큼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걸 내가 먼저 잘 들어줘 보세요. 다른 사람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요. 네. 그리고 말을 천천히 하고 행동도 천천히 하라. 현명한 사람은 항상 마음이 평화롭고 그것이 진정한 힘이 됩니다. 천천히, 조금 천천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패턴에서는 조금 더 천천히 행동하고 조금 더 천천히 말하고. 네. 그러면 천천히 하다 보면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돼요. 네. 그 틈이 생기면서 나도 모르는 그 새로운 얘기가 나와요. 내가 말을 하면서도 새로운 단어가 나오게 되고 말을 하면서 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의식적으로 바뀌면서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틈을 두게 되면 할 말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 이것은 말이 아니고 실천에 내놓고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말수가 줄어요. 말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면 알수록 말이 많아지죠. 근데 이 공부는 희한하게 말이 자꾸 줄어요. 딱 필요한 말만 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누군가 와서 이제 일러줄 때 이제 말이 좀 그 사람에 맞춰가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이 있는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간소하게 말해요. 구질구질하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알아들었을 때 설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 거지. 딱 한마디 알아들으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말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걸 가지고 계속 내가 느끼고 타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느끼고 배우려고 하고 그 사람이 저럴 때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고 느끼게 될 때 훨씬 더 많은 걸 배우게 돼요. 훨씬 더 많은 걸 느끼게 되고 훨씬 더 많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살아내는 걸 보는 게 더 실질적이에요.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볼 때 진심으로 여러분 집중력을 가지고 힘을 담아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은 부분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많이 본다는 것은 그게 결국은 내 힘이 되거든요. 한 가지 사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100가지를 보는 거와 1000가지 보는 거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늘 그걸 내가 다 안다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 가지고 100가지 아니라 한 가지도 제대로 못 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건 제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공부가 조금 더 익어지고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하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내가 미진한 부분이 뭔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집중력이 생겨요. 그걸 평상시에 여러분이 자꾸 마음에 그런 힘을 길러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세히 보게 되지. 평상시에 대충 살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힘이 안 생겨요. 그게 힘을 기르는 거는 평상시에 길러요.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힘이 딱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운동이 없을 때 훨씬 더 열심히 운동 훈련을 하죠. 그죠? 왜? 진짜 올림픽에 나가거나 시합에 나갔을 때 그 힘을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 안 하고 그때 돼서 왜 안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네. 언제나 트레이닝은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서 그 힘을 충분히 길러놔야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도 우리가 보지 않는 시간에 훨씬 더 많은 고된 훈련을 해요. 연습을 하고. 여러분 그건 안 보잖아요. 그죠? 올림픽에 나가서 그 사람이 금메달 따는 것만 보죠. 그래서 이 공부도 반드시 그래요. 누군가가 보지 않을 때 내가 끊임없이 집중하고 여기에 집중하면서 나를 보는 훈련을 해놔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자세히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수고하셨습니다.